정규직 비정규직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 진행의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먼저 가족들과 휴가는 즐겁게 잘 다녀오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임금 협상이 속 시원히 타결되지 못해서 휴가 기간 동안 마음 한구석이 그리 편치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열애의식은 버리고 47,000 조합원이 단결된 하나의 힘을 보여준다면 이번 14년 임투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중심에는 현대차 지부와 교섭위원 동지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힘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시작합니다. 지난 12일 120차 임시대의원대회가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14일 쟁의 행위를 위한 찬반 투표 결과와 이후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19차 비정규직 특별협의가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9일 임단협 승리 통상임금 쟁취 15만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이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2014년 어린이 캠프가 열렸습니다. 이번 주 기획방송은 전국의 조합원 이야기를 전하는 위원회 소식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되어야 해. 지금보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지난 12일 120차 임시대의원대회가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개최된 대회에서는 전원주택, 규율위원회, 그리고 14년 단체교섭과 2사분기 감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 안건으로 상정된 지부 규정 규칙 개정건은 찬반 투표 결과 제적인원의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쟁의 발생 결의건은 대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47,000 조합원의 피와 땀은 반드시 보상받아야 함에도 외면하는 사측에게 투쟁으로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14일 쟁의 행위를 위한 찬반 투표 결과와 이후 투쟁 일정입니다. 쟁의 행위를 위한 찬반 투표가 울산공장을 비롯한 각 선거구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투표 결과 총 유권자 47,262명, 총 투표자 41,513명이 참여하여 찬성 32,931명, 반대 8,592명, 기권 5,739명, 투표율 87.86%, 제적 대비 69.68%, 투표자 대비 79.31%가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18일 열린 1차 쟁대위에서 결정된 투쟁 지침으로 첫째, 자유 게시판 잠정 중단, 둘째, 사측 교육 중단 및 협의 중단, 셋째, 상무 집행위는 19일부터 대의원은 20일부터 철록 및 출투에 돌입합니다. 넷째, 특근은 21일 2차 쟁대위에서 결정토록 했습니다. 이후 쟁대위를 중심으로 가열찬 투쟁 전선을 47,000 모두가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8일 19차 비정규직 특별협의가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특별협의에서 지난 2003년 현대차 아산지회가 설립되어 이슈화된 후 11년 만에 노사합의를 통한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전 협의 후 교섭장으로 가기 전 울산 비지회 동지들의 반발로 한때 지부 복도를 막고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지부장의 내용 설명과 설득, 울산지회는 빠진다는 요구를 수용하며 잠정합의안이 도출됐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 동지 여러분들이 바뀐 운동원에 우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업을 합니다. 파업을 해요. 그런데 노동조합의 지침을 따르지 아니한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더 줍니까? 27년 동안에 그렇게 얘기를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업을 했으니까 저기도 똑같이 적용을 해도 문화동물임금으로 적용해 줍니까? 안 됐습니다. 사측의 일반적 특징을 제어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거 되는데 여기에 연장농성을 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동안에 교사해라, 천교해라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그것도 무시하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무시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죠. 이것을 반치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길을 틔워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동지 여러분들이 막고 있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번 아산과 전주지회에 적용된 합의 내용으로는 정규직 채용 대상을 3,500명에서 4,000명으로 늘리며 해고자 복직 채용 기회를 부여하고 쌍방 합의된 소치하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비정규직의 근속기간의 3분의 1을 인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19일 임단협 승리, 통상임금 쟁취 15만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이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4월 8일부터 시작된 임단협이 지난 27일 경고 파업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 적용을 수용하지 않으며 반노동적 태도를 보이는 정부와 자본에게 다시 한번 경고와 투쟁의 의지를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2014년 어린이 캠프가 열렸습니다. 지부 조직실에서 준비해 울산공장 조합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캠프에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1일차에서는 친밀도와 단합, 협동심을 기르는 내용으로 진행되었고 둘째 날에 모험심과 체험, 그리고 장기자랑과 레크레이션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지부 상직과 조직실에서 만반의 준비를 통해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남양유원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본관 사거리에서 인도 승리를 위한 전 조합원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박영학 의장의 출정사와 이경훈 지부장의 격려사를 통해 반드시 승리하는 인투를 만들 것을 이곳에 모인 연구소 조합원과 함께 힘찬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어 8월 18일 진행된 임시대대에서는 박영학 의장을 중심으로 한 쟁대위가 구성되었고 부당노동행위 단속팀이 구성되어 조합원의 단결투쟁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양유원의 수건사업인 전문연구원 직급신설을 반드시 쟁취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판매위원회 소식입니다. 지난 6월 26일 임투승리와 미행감시 척결을 위한 전조합원 각 분해별 출정식이 거행됐습니다. 이번 출정식에서는 시장질서 문란과 기본급 100% 쟁취를 위해 전조합원이 일치 단결하여 반드시 승리하는 임투가 될 것도 함께 다짐했습니다. 지난 8월 1일 오산해수욕장에서 하계휴양소 개장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오승욱 의장의 인사말과 이경훈 지부장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가수 공연을 비롯한 마스크팩 체험과 어린이 장기자랑이 펼쳐지며 미행감시로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는 조합원에 재충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은 아산위원회 소식입니다. 지난 8월 1일 몽산포 하계휴양소 개장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유철 의장의 인사말과 이경훈 지부장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가수 공연을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며 그동안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모비스위원회 소식입니다. 지난 7월 24일 14년 임투 승리를 위한 모비스위원회 출정식이 거행됐습니다. 김병렬 의장의 출정사와 이경훈 지부장의 격려사를 통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사측에 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매년 문구수장만을 통해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인다면 1,400 동지들의 힘으로 투쟁을 통해 정면 돌파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끝으로 전주위원회 소식입니다. 지난 7월 16일 전주위원회 출정식이 거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강만석 의장의 출정사와 이경훈 지부장의 격려사를 통해 임투 승리의 기운을 한데 모으며 반드시 승리하는 14년 임투를 만드는데 전주위원회가 선봉에 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사측의 현장 탄압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교황 프란체스코 1세가 4박 5일간의 일정을 끝마치고 떠났는데요. 대한민국에 머무는 동안 한국 사회에 많은 숙제를 남겼습니다. 그중 정의롭고 인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얼마나 기여했는가라는 물음은 단지 한국 카톨릭만을 향한 질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특히 권력을 감시하고 약자를 보듬으며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자부하는 언론에도
교황은 경종을 울렸습니다. 한 공중파가 교황이 세월호 피해자 가족 김영호 씨와 만난 장면만을 생중계로 방영하지 않았는데요. 단순 실수라고 하지만 과연 실수일까요? 회사는 함께 가는 길을 통해 각종 언론사의 헤드라인들을 열거하며 마치 현대차 지부가 회사를 어렵게 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언론을 동원해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폄하하려는 회사의 모습은 결국 4만 7천 조합원의 분노와 투쟁만을 부른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번 주 노동자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나 사진 투고는 카카오톡에서 친구 찾기 아이디 검색 YOSSI SOS 친구 등록 후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정의 문화상품권도 지급하니까요.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랄게요. 시청 소감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현자지부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현대자동차지부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노동자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